이번에는 서버에 있는 stored procedure, 저장 프로시저를 실행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익스플로러로 가셔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커넥션 이름 샘플을 한 번 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을 연결하신 다음에 프로시저 쪽에 가시면 insert depth라고 하는 stored procedure가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insert depth라고 하는 프로시저는 굉장히 간단한 SQL 문장으로서 코드 값, depth 값, 섹션 값을 3개의 파라미터를 클라이언트에서 넘기게 되면 이 해당하는 파라미터에 의해서 depth 파일을 inserting 해주는 SQL 문장이 있습니다. 즉 저장 프로시저는 반드시 쓰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stored procedure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일일이 SQL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자주 사용하는 SQL들을 미리 서버에다 만들어 놓고 최적화해 놓은 상태를 저장 프로시저라고 얘기하고 이 저장 프로시저를 실행하기 위해서 델파이에서는 BD나 ADO나 익스프레스 각각 이 stored 프로시저를 실행할 수 있는 컴포넌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DBExpress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TSQL stored PROC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서버에 있는 루틴들을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화면을 만드시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데이트 폼에다 포커스를 두시고 여기에다가 페이지 컨트롤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뉴 페이지를 추가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등록이라고 캡션에다가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이라고 주시고요. 여기다가는 레이블 3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 코드 부서명, 팀명 이렇게 주시면 되겠네요. 부서 코드, 부서명, 팀명 이런 식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시고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역시 에디트 컴포넌트를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다 지워주시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stored procedure 실행하기 위해서 버튼을 하나 내려주시고요. 버튼을 하나 내려주시고 이 버튼을 등록 버튼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캡션을 등록이라고 주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부서 코드, 부서명, 팀명을 입력받아서 버튼을 누르는 경우에 stored procedure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SQL stored procedure를 컴포넌트를 내려놓으시고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DBExpress에 있는 SQL stored procedure 컴포넌트를 내려놓으시고 프로퍼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QL connection, DB를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이시는 stored process name이라고 하는 stored PROC name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그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 물려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stored procedure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insert underbar depth를 주시고 params.라고 하는 속성에 들어가셔서 파라미터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code, pdepth, psection 이렇게 4자, 6자, 8자에 해당하는 코드값, 뎁트값, 섹션값을 받는 파라미터 3개가 인풋용 파라미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active true를 하시면 이것은 레코드를 가져오는 stored procedure 실행했을 때 하시는 거고요. 저희는 active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stored procedure를 실행하는 메소드 ESEC, PROC라고 하는 execute process의 메소드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조건 체킹을 한번 하셔야 되겠죠. 부서 코드나 부서명이나 팀명이
어떠한 것도 입력을 받지 않으면 호출할 수가 없게끔 그래서 반드시 입력을 받으셔야 되는데 저희는 여기서 그냥 부서 코드 하나만 체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버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부서인 경우는 굳이 스토어드 프로시를 실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당하는 depth, 즉 심플 데이터셋에 해당하는 즉 입력한 에디트1에 입력한 내용이 있는지 로케이트로 한번 찾아서 있는 경우에 역시 서버를 실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전에 배우신 strong raise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등록 버튼을 더블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if 아까 말씀드린 대로 edit1. 텍스트에 있는 값이 아무것도 입력을 하지 않았으면 자, raise하고 들어갑니다. raise 하고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이렇게 블럭이 올라오게 되고요. 그냥 exception을 사용하시되 creation에 해당하는 오류 메시지를 주시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 대체들의 creation에는 파라미터가 메시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저희가 뭐라고 주시면 될까요? 부서 코드는 반드시 입력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셔서 조건 하나가 체킹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를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if dm.left.locate라는 것으로 찾겠습니다. locate의 파라미터는 첫 번째 필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코드라고 하는 필드에서 이거를 edit1에서 입력받은 값으로 체킹을 하겠다. 하지만 옵션은 주지 않겠다. 이렇게 주시고 텍스트에서 찾았으면 역시 raise하고 주시면 됩니다. raise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그럼 이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미 등록된 부서 코드임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이미 등록된 부서 코드입니다. 뭐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건 체킹이 다 끝나시게 되면 저희는 이제 스토어드 프로세스를 실행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뭐 위드문으로 묶으셔도 좋고요. 그냥 stored plus 1, 2 쓰셔도 되고요. 저는 위드문으로 묶겠습니다. with SQL stored PROC 1, 2 begin end로 묶으시고요. 자, 그러면 뭐 close 한번 해주시면 되겠죠. close 한번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params 또는 param by name 다 좋습니다. params 또는 저희는 그냥 뭐 param by name을 하셔도 되겠죠. param by name 가 P 코드였습니다. P 코드에 점 as string 하나는 edit1에서 입력받은 값을 넣고 두 번째 파라미터 P 코드 P depth입니다. 카피 좀 하겠습니다. 컨트롤 C 해서 P depth, P 코드 P depth, P section 필드명에다가 P자로 붙여서 파라미터 이름을 주었거든요. P section은 edit2, edit3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ESEC 실행하는 메소드 ESEC PROC라고 하는 메소드를 실행해서 stored process, 서버에서 stored process를 실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리프레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프레시 해서 다시 버퍼로 내용을 받아오게끔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한번 실행을 해서 서버의 stored process가 정상적으로 수행이 돼서 부속 코드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먼저 에러 체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부서 코드는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 이렇게 올라올 거고요. 그러면 있는 부서 코드 한번 지금 1111, 5555 이런 거 있거든요. 위에 보시면 자, 이렇게 같은 를 주시면 이미 등록된 부서 코드라고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위에서 보시고 없는 부서 코드를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001은 있네요. 2001, 2002, 2003, 2003이 없네요. 그럼 2003으로 한번 저희가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서명은 뭐 V2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시면 이제 위에 이 003이 이렇게 등록이 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tored PowerShell을 실행할 때는 tstored PROC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해당하는 속성을 주고 ESS PROC 또는 레코드가 넘어오는 루틴인 경우는 open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이 stored PowerShell 컴포넌트 사용 방법이었습니다.